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수 있냐고 말씀 주셔서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정보 지속교에서 굉장히 뜻깊은 일도 많이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과연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런 강의를 해도 되는지 약간 좀 고민을 하다가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현재 이제 충북도 에너지 계획 관련해서 이제 연구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현재 저는 이제 연구원에서는 탄소 중립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에너지 경제 뭐 이런 쪽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전공도 이제 환경 경제, 자원 경제 쪽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약간 인문 사회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그런 연구 스코프를 가지고 있고요. 뭐 대기라든지 뭐 과학, 사이언스 쪽은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 이게 들으시는 오늘 이제 수강생 분들의 이런 그런 뎁스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성향을 가지신지 잘 몰라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그 주로 강의를 요즘에는 많이 하는 게 이제 공무원 분들 대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가덕에 가면은 연수원이 있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신규 공무원 그리고 5급 뭐 그 중견 간부분들 이런 분들 이제 하시는데, 거기에서 하는 부분들 또 그리고 또 에너지 계획들 이런 거 조금 섞어서 SDG 7번 골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좀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오셨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또 어려운 내용을 하면 안 되나 싶어서 좀 약간 영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좀 고개를 끄덕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져왔으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수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지속가능한 깨끗한 에너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충북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드린 수업 자료하고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고민하다가 조금씩 추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는 이제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 목표는요. 먼저 지속 가능 발전 관점에서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기후변화와 에너지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강의 목표가 있고요. 이제 처음부터 영어 공부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제가 이제 저는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했는데요. 제가 거기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라는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이제 과목을 들었는데 그때 1교시 전체를 그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가 뭐냐라고 물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겨우 이렇게 유학을 가서 말 못하는 벙어리도 지내면서 논문만 이렇게 열심히 썼던 사람이라 사실 스피킹이 잘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저한테도 묻더라고요. 소영 어떻게 생각해? 그러는데 이제 우리 한국어로 했을 때 지속 가능한 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속, continuously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continue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지속하다라는 느낌의 비슷한 단어들을 몇 개 뽑아봤습니다. maintain, 유지하는 거, 그리고 retain, 보유하고 유지하는 거, keep 하는 거는 보존하고 유지하는 거. 근데 이런 애들은, 요 개념들은 뭔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sustain develop, 지속이 가능하게 개발한다는 게 우리가 아는 그 지속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이 sustain이라는 뜻이 뭐냐면 서포트를 해주는 거래요. 지지하는 거, 떠받쳐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sustainable development는 지속한다라는 그 개념보다 우리가 이제까지 잘 살아왔던 거를 어떻게 하면 유지하면서 떠받쳐줄 수 있는 디벨롭먼트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개념일 수 있다. 네가 생각하는 지속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여기 영어성 같은데 견딜 수 있게끔, 우리 사회가 견딜 수 있게끔 떠받쳐주는 목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랑은 좀 다른 개념이구나 라고 해서 그 학기에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재밌는 수업을 했던 게 하나가 뭐냐면 각각의 나라가 몇 개의 지구를 쓸까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잘 아시는 발자국, 그 카본 포프린트 그거를 계산했는데
한국을 개사를 했더니 지구 7개 반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개 반을 써서 너무 많이 써서 7개 반 이렇게 작게 얘기했더니 미국에 가서 되게 당당하게 27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쓰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제 옆에 짐바브웨에서 온 친구가 있었는데 0.3개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교수님이 정말 지금 생각해도 이제 뭐 저희 지도 교수는 아니고 그냥 과목 선생님이었는데 이게 서스테이너블이란 말이 네가 생각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계속 가질 거야 이게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가 수많은 오랜 동안의 그런 문명의 기간들을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떠받쳐 줄 수 있는 개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에너지라는 거는 동력이잖아요, 그죠? 여기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뭐 문헌 같은 걸 찾아보면 지금은 산업자원부잖아요. 근데 옛날에 보니까 동력자원부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력, 그러니까 에너지가 바로 동력이었던 거죠. 이 동력과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성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후변화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죠? 이제 이게 홈페이지인데 이게 무슨 홈페이지냐면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코로나가 한참 이제 많이 생겼을 때 연구를 했어요. 코로나랑 과연 기후변화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제는 우리 저희 마스크 다 안 쓰잖아요, 그죠? 네, 저는 이게 사실 뭐 이거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번 추석 때 남편이 코로나가 걸려서 시댁으로 안 가서 너무 좋았는데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코로나랑 기후변화랑 무슨 관계가 있지? 라고 했는데 연구를 했더니 딱히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는 없대요. 그런데 그래도 뭔가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자기가 파악했다. 이 영상을 하나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요, 잠시만요. 이 영상은 혹시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중에 컨테이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 케이블 TV나 이런 채널들 보시면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영화들 엄청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제일 많이 보여줬던 영화가 그 장혁 씨 나오는 감기. 네, 그 영화하고 요 컨테이전이라는 영화였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주인공들이 되게 굵직굵직한 배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기네스 펠트로가 출장을 가요. 중국에 출장을 가는데 이상하게 기네스 펠트로하고 그렇게 접촉했던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제 바에 앉아 있는데 전화기를 두고 갔는데 전화기 두고 가셨어요. 그런데 전화기 건네줬던 사람, 그다음에 잔 건네줬던 사람, 하여튼 기네스 펠트로하고 다 접촉했던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요. 그래서 그 과정, 그리고 또 1년의 그런 과정과 함께 또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 이게 너무 막 소름 끼치게 이제 현재 그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하고 비슷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컨테이전이라는 영화를 만든 감독이 시간여행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역학 조사를 하면서 왜 기네스 펠트로가 병에 걸렸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 날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오는 에임 엘더슨사라는 이제 회사에서 뭘 했죠?
벌목을 했어요. 막 나무를 깎아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었던 친구가 박쥐였습니다. 네. 박쥐가 우리 집이 없어졌네 그러면서 막 날아가요. 근데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바나나를 먹고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돼지 농장으로 가죠. 돼지 농장에서 이렇게 이제 본능에 의해 거꾸로 매달리는데 마침 먹는 걸 또 떨어뜨렸네요. 근데 그거를 또 돼지가 먹었어요. 애기 돼지가. 근데 애기 돼지는 또 운명에 의해서 이제 그 바베큐가 되기 위해서 셰프의 손에 잡혀가요. 셰프가 이렇게 손질하고 있는데 셰프님 VIP가 오셨어요. 딱 가요. 그래서 손도 안 닦고 이렇게 쓱쓱쓱 하고서 기네스벨트라고 인사를 하고 첫 번째 날 이렇게 퍼스트데이 딱 뜨죠. 그러면서 병에 걸렸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에임 앨더슨 사가 하는 행동이 바로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직간접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UN 산하의 UNFCCC라고 이제 UN 기후변화 협약을 감당하는 그 기구에서는 기후변화를 뭐라고 이제 정의를 내느냐면 인간의 활동, 직접적인, 간접적인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목 같은 경우에는 아닐 거라고, 이게 설마 기후변화를 야기할까라고 하는데 사실 1번 나무가 흡수원이잖아요. 중요한 싱크인데 그거 나무를 없애버리죠. 그죠? 그러고 또 이제 그 땅을 이제 이제 개간을 해서 거기에 뭐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게 들어서면은 또 기후변화를 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질병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박쥐가 사실은 이 포유류인데 날개가 있어서 이제 날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를 몸 안에 가지고 있대요. 정말 많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박쥐에 사는 영역과 인간에 사는 영역은 정말 분리가 되어 있어요. 박쥐가 이제 집에 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인간이 활동을 하면서 욕심에 의해서 박쥐가 사는 곳을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없었던 병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인수 공통 감염병. 우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우리가 모두가 전 세계가 모두가 당황했던 이유는 없었던 병이기 때문에 당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자꾸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다 보면은 동물의 영역을 침범을 해서 걔랑 나랑 부딪히는 경우가 많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클라이밋 체인지를 얘기했던 이유가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봤을 때 기후변화가 코로나에 영향을 줬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자, 이런 식의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논리도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막 얘기를 했습니다. 빌 게이츠 씨는 코로나도 끔찍했는데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는 더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타임즈에서도 클라이밋이 이제 에브리띵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우리 사회를 뭐 리메이드 재구조화했다면 이제는 클라이밋 차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요거는 굉장히 요즘에 핫한 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사의 과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년이에요. This will be the coolest summer you will ever have.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름이 네가 아는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거예요. 작년에 이 얘기했는데 우리 이번에 또 뭐라고 그래요? 이번에 제일 더웠어. 그죠? 여러분 내년 더 더워요. 그리고 그 내년은 더 더워요. 지금 우리 정말 이번 추석 때 정말 다들 경악하셨죠? 전 부치시면서 이게 뭐야? 이렇게 이게 말도 안 된다. 근데 여름이 근데 또 웃긴 게 가을이 그냥 진짜 눈 깜짝하니까 또 가을이 왔죠. 이게 기후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날씨가 이상해. 네가 알고 있는 가장 더운 여름이 올해일 거야. 가장 시원한 여름이 올해야.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더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이제 제가 공무원 강의를 가다 보면 이제 신규 공무원 분들은 이 영화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애칭을 붙였는데 MG 판별 영화라고 해서 이 영화를 아신다라고 하면 나는 MG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영화 모른다 그러면 내가 MG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실게요.
입을 열자마자 바로 얼어붙었죠? 네, 이 영화의 제목은 투모로우입니다. 네, 지금 고개를 끄덕이신 분은 아 나는 MG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르겠다 이러면 나는 MG구나 라고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가지시면 됩니다. 요 원제는 더 데이 애프터 투모로우예요. 근데 이제 요건 뭐 약간 곁다리 얘기인데 이 영화를 그 수입해서 배급하는 회사가 이거 이 더 데이 애프터 투모로우를 개봉하면 이거 흥행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너무 급해서 내일 그 다음 날로 개봉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당장 내일 해야 된다. 그래서 투모로우가 됐다라는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뭐 우스갯소리인데 사실 제가 이 영화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 영화를 봤어요. 옛날에 구남친이랑 이제 강남역에서 헌혈을 하면 에버랜드 5종 탈 수 있는 거 아니면 이제 영화 극장 표를 줬는데 이제 이거 보러 갔었거든요. 이게 왜 제가 그렇게 생생하냐면 그걸 보고 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게 말이 돼? 이게 말도 안 돼. 이게 너무 정말 공상과학 영화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뭐 기후변화, 뭐 탄소중립 이런 거 막 하면서 보니까 요즘에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요즘에 너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 있어서의 큰 줄기 그 과학적 배경이 뭐냐면 급격한 지구온난화 지금 일어나고 있죠. 남극, 북극의 빙하가 이제 녹고 있죠. 바닷물이 차가워지면서 이 말은 빙하는 담수예요. 해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녹아요. 그리고 뭐 남극의 바닷물이 차가워도 빙하물보다 차갑겠어요? 덜 차갑죠? 그죠? 근데 아주 차가운 게 바닷속에 담수가 들어가면 이 해수의 물리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류의 흐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해류는 날씨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가 날씨가 이제 엉망진창인 거예요. 북극에서 얼음물 녹고 남극에서 녹고 여기저기서 다 녹고 막 이러니까 해류가 난리 나고 어디에서는 산불이 심하고 어디에서는 뭐 태풍이 오고 난리 날린 거죠. 그죠? 지금도 미국에서도 지금 그 어디죠? 저기 그 플로리다하고 여기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큰 지금 태풍이 와가지고 지금 난리죠.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게 다 맞는데 저런 것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너무 덥고 너무 추운 게 지금 일상이 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화 좀 실현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요즘에 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날씨가 뜨거워지는 이유는 바로 CO2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그림 하나로 현재의 기후변화 중에 이제 그 온실가스 배출이 전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냉전 시대죠. 그래서 미국, 소련 1등, 2등으로 이렇게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유럽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영국, 프랑스, 뭐 폴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쭉 있죠. 벨기에도 있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없고요. 냉전 체제에서 이제 소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80년대 후반에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소련이 없어집니다. 여기서 링크해서 없어지고 다시 나타나죠. 네, 러시아라는 이름으로 점 찍고 다시 나타나듯이 나타났어요. 그러는 순간 우리나라가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 쭉쭉 9등까지 올라갔고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중국이 개방이 되면서
2022년까지인데요. 자, 요걸 보시면 이제는 그 온실가스 배출이 단순히 대기 중에 환경오염을 시킨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글로벌 트렌드를 만들어 가고 있고 국제 무역의 규범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2021년 지금 현재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제 중국이 제일 많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개방되면서 그 경제학을 혹시 여기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경제학의 3대 요소 있잖아요. 그죠? 노동, 자본, 사람이 많고 땅땡이 넓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다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수많은 공장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중국이 얼마나 많은 걸 생산하는지 알고 싶다면 네 마우스 뒤를 봐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써있으니까. 그래서 중국이 엄청 많이 배출을 했어요. 근데 미국은 뭐 부동의 1위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역사적인 걸 생각하면. 근데 최근에 보시면 독일 빼놓고는 이제 유럽 국가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좀 재밌는 거는 이게 보시면 브라질, 그다음에 뭐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인도, 뭐 파키스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개도국들이 많아요. 자 보시면 그 유럽 국가들은 이제 산업혁명 이후부터 60년, 70년대까지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을 했어요. 근데 뭐 각성을 하셨는지 이제 줄여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거의 많이 줄였잖아요. 솔직히 줄였는데 이제 다른 나라들이 배출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안 돼, 줄여야 돼, 우리 다 죽어 막 이러면서 줄여 하는데 개도국은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 왜 너네만 계속 많이 배출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계속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는 CBAM, 이게 약간 욕 같긴 한데 탄소 무역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해서 이제 EU의 외에서 수입을 해 오는 것들에 대해서 탄소세를 많이 이제 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 너네 여기에 뭐 있어? 그럼 안 돼.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게 영향을 받는 이제 제품들이 뭐냐면 철강, 반도체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충북에는 제일 많이 이제 고민이 됐던 게 시멘트예요. 아시죠? 북부권에 시멘트가 많이 생기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EU에 수출하는 시멘트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제 무역이라는 게 서큘레이션이에요. 돌고 돌아요. 옛날에 EU에다가 수출을 했던 시멘트 회사가 이제 EU에 수출을 못하는 거야. 탄소세 때문에. 그럼 어디 가겠어요? EU 말고 다른 데다 수출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멘트 업체도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 탄소 배출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공기 중에 내뿜는 게 아니라 이제 기후변화도 심각하게 하고 있고 무역에도 영향을 준다. 그리고 또 전기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하청업체까지 다 조사를 해서 너네 얼마만큼 배출해 이런 걸 다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솔직히 이제 우리 충북에 뭐 여러 산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산단들한테 줄이세요. 그런데 업장에 한 5명밖에 없어요. 사장님하고 뭐 외국에서 오신 분들 그냥 5명인데 배출을 어떻게 줄이죠? 뭐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이 탄소 배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실생활에 이제 체감이 되는 정도로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이 또 영향을 끼치는 게 이제 지구의 기후 온도 상승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은 여기 화면 안 썼는데 항상 이제 어디 강의를 가면 맨 첫 화면이 그 다 녹아있는 빙하 위에 이제 아슬아슬 서 있는 북극곰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이제 북극곰 걱정하면 안 돼요. 북극곰은 이제 다 보호구역으로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북극곰을 걱정할 때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1도 이제 넘어섰죠. 그러니까 1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좀 크게 4도, 5도 걱정하셔야 돼요. 한 4도 정도 되면요. 평균 기온 4도 정도 올라가면 문제는 해안 지역의 인구 최대 3억 명이 홍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5도 정도 되면 이제 히말라야 빙하는 다 녹고요. 또 해수면 상승으로 이제 큰 도시들은 주변 그 메가시티들은 이렇게 해안가에 위치 많이 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뭐 인천, 부산 있고 서울도 그렇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그래요. 그러면 그런 데가 다 잠기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제가 연달아서 영상을 2개를 보여드릴 텐데요. 요거는 이제 코로나 때 찍은 영상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 영상을 뭐 이제 강의하면서 보여드리면서 뭐 이렇대요 라고 아무 생각 없이 심드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제 내가 이렇게 그냥 막 강의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실례합니다. 이쪽이에요? 네네. 엄청 크네요, 여기. 곳곳에 이렇게 막 주렁주렁 바나나가 달려 있고요. 지금 마치 동남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1200평 면적에서 800그루 정도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7년째 농사 중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제주도 경기도 안동입니다. 옛날에 사실 불가능이었던 도전들이 기후 변화가 되다 보니까 현실로 들이닥친 것 같아요. 처음 농사질 때까지만 해도 경기도 안성에서는 이제 뭐 양파를 시작하니만이 막 오히려 이제 강원도 철원이나 이런 데서도 양파만이 재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엄청 춥다고 그러는 곳인데도 네네, 오히려 뭐 단단하고 맛있다 이런 정도. 오히려 맛있어요? 네. 철원 양파가? 네. 전국 보호종도 95%까지가 다 수미 감전만 나오는데 재작년부터 이제 바이러스병에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안성도 한때도 유명했던 게 바로 배였는데 점점 좀 줄어들고 있어요. 기후가 이제 안 맞는다는 거죠. 안성 주변에도 그런 농가들이 네, 맞아요. 네. 처음에 왔던 거 나갔어요. 뭐 공사장인 줄 알고. 화상병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지금 화상병이라는 게 급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잘 자란 나무들이 꽤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무서운지 저도 몰랐어요. 불과 2, 3년 사이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금 저도 개과선 올 줄 몰랐지. 어느 순간 보니까 점점 가지가 점점 시커매지는 게 너무 빨리 번지니까 저희 농가에서도 어쩔 수 없고 이거 오래 못할 것 같으니까 이거 다른 길을 찾아야 되나. 연애 또 연애 피해 받아가지고 또 연애 또 많이 못 살았어요. 10만 장 간다고 치면은 보통 4만 장 화상병 약이라고 뚜렷한 게 없어요.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지난 10년을 생각해보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뭐 1년에 작년에는 제가 지금 한 120여 정도가 또 안동에 배 가공 면적이 1020헥타. 지금 제가 볼 때 300헥타가 넘게 나간 것 같아요. 4분의 1이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일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가. 기후변화 그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한라봉은 경기 이천, 감귤은 인천까지 올라왔고요. 전남에선 올리브 재배 면적이 1년 만에 10배로 늘었습니다. 반면 전통작물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과, 배, 포도 등은 50년 뒤에는 아예 재배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불규칙한 날씨에 전염병과 해충이 늘면서 수확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건데요. 정부보고서는 수십 년 내로 쌀은 수확량의 4분의 1이, 여름 감자는 30% 이상이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식량 안보까지 위협하는 이런 기후변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네. 제가 이 코로나 때 이런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이제 50년 뒤에는 사과 못 드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과 못 드신대요 어떡하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사과를 드신 인류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으로 기억될 거예요 막 이런 말을 그냥 했었는데 사과 엄청 비쌌죠 그죠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 초까지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제 영상을 하나 보실게요.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기후재난, 이번에는 급등하고 있는 과일 가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과가 한 개에 10,000원까지도 가는 금사과가 됐고 다른 과일이나 채소들 역시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데요. 과일 가격이 급등한 가장 큰 이유로 기후변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과수 농가를 다니면서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충북 충주의 한 마을. 산기슭을 따라 텅 빈 밭들이 넓게 펼쳐져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모두 사과 과수원들이었습니다. 20여 년 사과를 키워온 박기환 씨 과수원도 지금은 잡초만 무성하고 땅엔 붉은 바퀴 자국만 나 있습니다. 한편에 이렇게 해서는 콩을 심고 품종도 이제 옛날에 첫 번에는 뭐 양광,
다른 품종이 많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곳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지난해 4월 박 씨의 사과나무 밭을 재현해봤습니다. 여느 봄처럼 활짝 피어난 사과꽃. 그런데 자세히 보니 꽃이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작년 3월 전국의 평균 기온은 9.4도. 예년보다 3도 이상 높았는데요. 꽃도 열흘가량 일찍 피어났습니다. 날짜가 빠르다 보니 다시 영하권 꽃샘추위가 찾아오고 서리도 내리면서 피어난 꽃들이 얼어버렸습니다. 이후 나비와 벌들이 이렇게 찾아와도 이미 얼어버린 꽃은 더는 수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겨우 수정이 돼 맺힌 열매들도 여름을 견디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장마철 내린 비의 양은 전국 평균 648.7mm. 기상관측 이래 세 번째로 많은 비에 강우색이마저 역대 가장 강할 정도였는데요. 과수원 땅이 갈라지고 쓸려 내려갔으며 6월엔 이례적으로 우박이 쏟아져 열매와 나무에 큰 상처를 내기도 했습니다. 비가 휩쓸고 간 자리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사과 곳곳에 검붉은 종양이 피어났고 나무들마저 서서히 말라갔습니다. 과수 화상병, 마땅한 치료제도 없어 박 씨는 물론 인근 과수농가 대부분이 나무를 전부 베어내야 했습니다. 나무들 쭉 이렇게 있었는데 출장 가서 막걸리 한 잔 먹고도 오면은 벌써 거의 다 묻었어. 이렇게 밤이 이런 거 안 해 못해. 이른 새벽 서울 가락시장 과일 경매장. 낙찰가를 입력하는 중소매상들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이상기후는 전국의 농촌을 강타했고 작년 사과 생산량은 30%가 줄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이날 거래된 사과 도매값은 10kg당 95,300원. 1년 전보다 2배 넘게 오른 가격입니다. 제가 가락시장에서 일한 지 한 30년 정도 됐는데요. 내가 장사한 이래로 올해 최고로 했어요. 이제 시대는 전혀 없었어요. 사과만 문제가 아닙니다. 눈비가 평년의 3배였다는 지난 겨울은 날씨가 굳어 일조량이 부족해지면서 시설 작물 피해가 컸습니다. 지난달 신선식품 물가상승률은 과일 41.2%, 채소 12.3%에 달했습니다. 사과하고 모든 과일이 배도 그렇고 너무 비싸서 손님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지금. 그래서 사 먹기가 주저해요. 올 들어 곳곳에서 봄꽃 축제 일정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소식도 우려스럽습니다. 과일꽃도 역시 빨리 피게 돼 올 사과꽃은 평년보다 최대 11일, 배꽃은 최대 9일, 복숭아꽃도 최대 12일 일찍 개화할 예정입니다. 작년과 같은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농촌진흥청은 지금과 같은 기후변화가 이어질 경우 영혼암 일부를 제외하곤 재배되던 사과가 2050년엔 강원도 백두대간에서만 키울 수 있고 2070년도가 되면 거의 자취를 감출 거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10년 만에 한 번. 네, 여기까지 보실게요. 이제 무섭죠, 그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뭔가 체감할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좀 영상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저도 이제 코로나 때 사과 그때 뭐 잘 먹으니까 사과 뭐 이렇게 뭐 멸종하겠어? 뭐 사과 그렇게 됐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진짜 사과 하나에 막 10,000원씩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지금 또 사과뿐만 아니라 요즘은 뭐 배추, 시금치 이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실로 우리한테 온 거예요. 이렇게 기후변화가 심각한 게 우리 지갑을 털어가고 있고 이제 주저하게 되는 그런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체감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왔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에너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후변화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에너지가 기후변화하고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가 백그라운드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DG 7번을 에너지 전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영상인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어딜 가면은 꼭 보여드리는 영상이에요. 자, 요거는 미국에 있는 미국 드라마예요. 뉴스룸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혹시 보시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유명했던 영상이거든요. 이걸 하나 보시면서 이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r. Westbrook? Yeah. I'll take you to the studio now. Okay.
seconds. Yeah. 10 30 billion seconds. tons of carbon out of the air. But sadly, All right, that will only be So there weren't many hard questions. I'm just going to ask you to expand on the report. Pretend you're an expert witness, and I'm your lawyer. Sounds With good. a growing Intent. consensus among Stand by environmental camera experts that the 450 parts per million will soon be crossed, the question remains, how will we respond? And joining us now in the studio is Richard Westbrook, Deputy Assistant Administrator of the EPA. Welcome. Thank you. Mr. Westbrook, you've spent most of your professional career as a climate scientist in the public sector. Yes, 10 years as a supervisory management analyst in the Offic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before that, I was a program specialist in the EPA's Resource Management Division. And you have a PhD in climate science from Stanford. Yes, and another in chemistry with a master's in biology. Okay. Tell us about the findings in the report that was just released. The latest measurements taken at Mauna Loa in Hawaii indicate a CO2 level of 400 parts per million. Just so we know what we're talking about, if you were a doctor and we were the patient, what's your prognosis? 1,000 years, 2,000 years? A person has already been born who will die due to catastrophic failure of the planet. What did he just say? Okay, can you expand on that? Sure. The last time there was this much CO2 in the air, the oceans were 80 feet higher than they are now. Two things you should know. Half the world's population lives within 120 miles of an ocean. And the other? Humans can't breathe underwater. You're saying the situation's dire. Not exactly. Your house is burning to the ground, the situation's dire. Your house has already burned to the ground. Situation's dire. So what can we do to reverse this? There's a lot we could do over 20 years ago, or even 10 years ago, but now, no. Can you make an analogy that might help us understand? Sure. It's as if you're sitting in your car, in the garage, the engine running, the door closed, and you've slipped into unconsciousness. And, that's it. What if someone comes and opens the door? You're already dead. What if the person got there in time? Then you'd be safe. Oh, so now what's the CO2 equivalent of the getting there in time? Shutting off the car 20 years ago. You sound like you're saying it's hopeless. Yeah. Is that the administration's position or yours? There isn't a position on this any more than there's a position on the temperature at which water boils. The administration, let me try to, your administration. And don't forget, I need you to stretch. Solar, clean coal, nuclear power, raising fuel economy standards, and building a more efficient electrical grid. Yes. And? That would have been great. Let's see if we can't find a better spin. People are starting their weekends. The report says we can release 565 more gigatons of CO2 without the effects being cool. It says we can only release 565. So what if we only release 564? Well, then we would have a reasonable shot at some form of dystopian post-apocalyptic life. But the carbon dioxide in the oil that we've already released is 2,795 gigatons. So what would all this look like? The mass migrations, food and water shortages, spread of deadly disease, endless wildfires, way too many to keep under control. Storms that have the power to level cities, blacken out the sky, and create permanent darkness. Are you going to get in trouble for saying this publicly? Who cares? Mr. Westbrook, we want to inform people, but we don't want to alarm them. Can you give us a reason to be optimistic? Well, that's the thing. Well, Americans are optimistic by nature. And if we face this problem head on, if we listen to our best scientists and act decisively and passionately, I still don't see any way we can survive. Okay, Richard Westbrook, Deputy Assistant Administrator of the EPA. Thank you. 네, 과학자들의 의견도 듣고 뭐 여러 가지 해도 다 죽는데요, 여러분. 할 길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영상을 늘 많이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공무원 강의 가면 이제 신규 공무원들을 막 2000년생들도 막 있고 그래요. 이제 드디어 이제 꽃길 걸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보시면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이제 죽었다. 살 길이 없다. 막 이러는데 제가 또 그러면 이런 걸 또 보여드려요. 뭐냐 기사인데요. 네, 늦었대요, 여러분. Already too late. 너무 늦었대요.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IPCC 아시죠? IPCC는 Intergovernmental Panel of Climate Change라고 해서
UN 산하에 있는 기후변화 협약을 기후변화 기구인데요. 이제 싱크탱크예요. 사회과학자들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그냥 환경과학자들, 대기과학자들 엄청 많은 되게 유명한 이제 기후변화와 연구를 한다고 하면 최고봉에 있는 이제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여담 모르는 IPCC 의장이 그 정치인 이회창 씨 동생분 이회성 씨 교수님 있었거든요. 이회성 원장님 그분이 이제 의장도 하시고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살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 이제 다 죽어야 되나요? 어떻게? 우리는 뭐 살 만큼 살았다 쳐도 저희 아들이 이제 11살이거든요. 이제 맨날 저한테 너 11살이잖아. 그러면 아니야 윤석열 나이면 10살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 10살밖에 못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너무 괴롭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또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탄소 중립해야 된다. 근데 길 가는 분들한테요. 탄소 중립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예 들어봤어요. 알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탄소 중립이 뭐예요? 라고 물은다면 네, 탄소 중립은 뭡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일반 시민들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 너무 어려워요. 누가 이거 정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탄소 중립이라는 말이 어려워요. 카본 뉴트럴이라는 말인데 사실 이 말이 1970년도에 그 노벨상 타신 윌리엄 노드하우스 교수님이 만든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온실가스 배출 감축하지 않으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제 그 온도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탄소 중립을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요 그림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탄소를 만드는 것 그리고 탄소를 제거하는 것 이게 저울에 놨을 때 0 되는 것. 이제 내가 배출하는 만큼 없애는 거예요. 제거를 해서 중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얼마나 쉬운 말을 쓰는지 몰라요. 넷제로. 그죠? 넷제로라는 말을 썼어야 되는데 이 넷제로 이게 영어라서 쓰기를 좀 꺼려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탄소 중립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외국에서는 넷제로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이제 넷제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이거 얘기하려고 제가 빌드업을 밑에서부터 이제 쭉 기후변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건요, 기후변화에서 1번이에요. 근데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자, 지난 시간에 그 SDG에 대해서 이제 좀 포괄적으로 좀 많이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첨언을 할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일단 UN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충북 SDG 이번에 작년에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걸 좀 비교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UN SDG에서는 7번이 Affordable and Clean Energy예요. 이용 가능하고 깨끗한 에너지. 근데 이제 우리 KSDG에서는요,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좀 약간 결이 비슷하죠. 그죠? 자,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 전환을 이제까지는 화석연료 베이스로 했는데, 깨끗한 에너지. 그러니까 화석연료, 그러니까 CO2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그리고 소비자들도 그것을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SDG에서 말하는 7번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충북에서는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도정연구원에 있긴 하지만 뭔가 약간 조금 이상한 느낌도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셨어요. 자, 여러 가지 경제, 사회, 환경, 협력 이렇게 나누셨는데 이제 경제 코너에 들어가서 에너지의 기본권 보장과 이제 어디 나오면 요겁니다. 에너지의 기본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고 했어요. 이제 앞에서 보셨으면 이제 뭐가 나오면 어포더블이라는 거는 내가 쉽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사용을 하고 접근이 용이한 것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나라나 이제 충북에서는 좀 빠지지 않았나.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어포더블이니까 되게 에너지 취약계층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라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약간은 없지 않나. 근데 이제 세부 목표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 충북에서는 함께 성장하며 누리는 풍요로운 경제라는 모토 아래 에너지의 기본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이제 CSDG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실게요. KSDG에서는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적정한 접근을 보장한다는 게 이제 목표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지표로는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 수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7-2번에서는 이제 세부 목표에서는 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 에너지 공급을 증대한다. 이게 에너지 전환이죠. 그죠?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 이후에 제가 우리 충북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목표에서는 에너지를 절약을 하고 효율. 사실 에너지 생산에만 우리가 기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아껴야 되거든요. 근데 아끼는데 그냥 생으로 아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효율적인 측면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국가 에너지 효율 지표라든지 건물 에너지 효율 지표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송 분야를 여기다 넣었는데요. 운송 분야의 에너지 소비로 인한 대기 오염을 최소화한다라고 해서 이제 친환경차를 확대하는 것이라든지 운송 부분의 에너지 총 소비량을 지표로 이제 들고 있습니다. 이제 충북 같은 경우에는요. 에너지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는 이제 안정적인 에너지 활용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지표로만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저는 조금 아쉬운 게 KSDG에 있는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수라든지 이런 걸 좀 지표로 넣었어야 되는데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넣었던 게 조금 이제 아쉬운 면이 있고 7-2번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환경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통으로 운송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량하고 이제 도내 기업 재생에너지 활용 참여 기업수 이렇게 넣었던 게 좀 아쉽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어느 정도 국가랑은 정합성을 맞춰서 좀 더 구체화하는 게 조금 필요했는데 그런 게 없었다라는 게 조금 아니 좀 많이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지금 거의 1시간 동안 쭉 얘기했던 그렇게 심각한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에너지 전환이 1번이에요. 왜냐?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거든요. 산업의 에너지 부문, 난방 이런 것들 다 거의 한 70-80%는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에 대한 목표가 너무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이제 앞으로 또 계속해서 계획은 수정이 되고 또 다시 조금 더 디벨롭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시간 동안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기울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좀 쉬셨다가 수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